안녕하세요. 저는 선거보도 심의제도와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안명규 심의팀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언론은 우리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선거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유권자 의식조사 또는 선거 공명성 평가 등을 살펴보면 유권자들의 인터넷과 TV 등 미디어를 통한 정보 습득이 후보자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거에 미치는 언론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공직선거법은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의 특수성이 반영된 선거보도 심의제도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공정한 선거보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에서는 언론사를 언론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언론기관의 의무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유권자에게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바람직한 선거 정보를 공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과거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는요, 이 조항은 언론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요구하는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는데요. 미디어의 발전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별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심의기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8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7년에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인쇄신문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로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를 심의하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상설기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 시기에는 매체별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관이 3개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선거보도 공정성에 대한 심의는 각 심의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체 심의와 정당 후보자가 불공정한 보도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시정 요구, 이것은 이의신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의신청에 의한 심의가 있습니다. 먼저 자체 심의는 각 심의기관에서 모니터팀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선거법에는 각 심의위원회가 조사 결과 특정 보도의 공정성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체 심의 안건은 비교적 간단한 건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명백하게 양적이나 질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보도라든가,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방하는 보도,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 보도 시 제시해야 할 공표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이런 불공정 보도들이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 심의 안건과는 다르게 후보자에 의한 이의신청을 통해 심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선거보도나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각 심의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시정요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후보자의 이의신청에 각 심의위원회는 언론사의 소명을 받아서
지체 없이 심의 의결하는데, 불공정 보도로 후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결정되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기타 행정조치를 통해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심의를 통해 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문제가 없거나 혹은 무리하게 후보자들이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각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의신청과 유사한 방식으로 후보자는 반론보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최근 후보자의 이의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선거에서 SNS 매체 이용이 늘어나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 언론사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흑색 선전이나 홍보성 선거 보도가 만들어지고요. 정당과 후보자가 SNS를 통해서 이를 확산 유포하면서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매체 간 융합에 따라 신문, 방송, 인터넷의 불공정 선거 보도가 상호 연계되면서 과거에는 각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찾아내기 힘들었던 불공정 보도를 후보자들이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의 신청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각 심의위원회의 심의 방향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심의 조치하는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정당 후보자의 이의 신청에 따라서 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심의 조치에 보다 중점을 두는 추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도의 공정성은 매우 추상적이고 간단히 규정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통상적으로 선거 보도의 양과 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 편들지 않는 보도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정의마저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학술적 정의도 다양하고요. 이것이 법적인 개념 규정이 가능한가에 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선거법에는 각 심의위원회가 선거 보도의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 등 선거 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에 따라서 3개 심의위원회 모두 심의 기준을 만들어서 공표를 하고 있는데요. 심의 기준은 크게 선거 보도의 양적, 질적인 균형 등과 연관된 공정성, 형평성 조항, 그리고 보도 내용의 허위, 왜곡, 과장 등과 연관된 객관성 조항,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조항을 기본 틀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도의 종이별 특성을 감안해서 세분화하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3개 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만 세부 사항에서 해당 매체의 매체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거보도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심의 기준이자 대부분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적용되는 기준인 공정성, 객관성,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해서 심의 기준 내용과 위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 위반의 대표적인 유형은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는 현저하게 많은 양의 보도나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보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 또는 폄훼하는 보도가 공정성 위반되는 보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매체의 기술적인 특성을 활용한 부각 보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한 언론사가 일정 기간 동안 후보자별로 보도량을 점검한 결과 A 후보와 B 후보의 검색 결과가 현저한 차이를 보인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양적 불균형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의 기준에서 말하는 양적 공정성이
후보자 간 기사량의 기계적이고 절대적인 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 보도인 만큼 적절한 형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형평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 정도의 양적 불균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법에는 선거방송 토론의 초청 대상이 되는 후보자를 정하고 있는데요. 모든 후보자에 대해서 보도할 수 없을 경우에 이 기준의 보도의 형평성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우호적으로 부각하는 보도는 불공정 보도로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근거 없는 지나친 칭찬이나 보도 내용과 상관없는 인포그래픽 등을 사용해서 홍보하거나 부각해서 보도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후보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보도도 심의 기준에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특정 논객의 일방적인 평가나 게시글 등을 여과 없이 인용하여서 보도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는 저서를 홍보, 광고하거나 예능 방송 등에 출연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제한적으로 칼럼과 기고문을 게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객관성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객관성 위반 보도의 대표적인 유형은 우선 오보, 그리고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보도, 후보자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과장 부각 보도, 또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 그리고 보도의 제목이 보도의 내용을 축소, 과장, 왜곡하는 보도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해당 예비 후보자가 과거 탈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 후보자 주변인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탈당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역술인의 말을 빌려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주장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자 간에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부각하여 보도하고 있어서 불공정한 보도입니다. 선거가 10일 남은 시점에서 선거 판세를 분석하면서 특정 정당의 전패, 독주라는 표현을 한 제목을 달았으며 정확한 근거 제시 없이 특히 무슨 시의 경우에는 판세 예측이 어렵지 않다, 어떤 당의 압승이다 등으로 선거 결과를 예단하고 보도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지 못한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법에 의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할 수가 없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런 기사들이 종종 생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보도의 제목만 보고 기사의 내용을 판단하기도 하기 때문에 선거 보도의 제목은 객관적으로 선정돼야 합니다. 이 기사는 보도의 내용이 왜곡될 수 있는 제목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보도의 사례입니다. 특히 포털 사이트에 제공되는 보도의 제목이 원 보도의 제목과 다를 경우에는 왜곡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후보자의 반론 없이 소문과 지역 민심이라는 부정확한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기사도 있습니다.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보도에서 당사자의 반론 없이 특정인의 주장만 제시한 사례입니다. 후보자 의혹 보도는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가장 이의 신청을 많이 하는 보도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기사를 작성하면서 제일 먼저 해당 의혹의 최초 제기자는 누구인가, 혹시 상대 정당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사실 확인을 위한 철저한 취재와 검증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혹 당사자의 반론을 듣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가가 중요하고요. 제목과 내용이 과장되거나 단정적이지는 않은가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보도 위반입니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는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보도 유형 중에 하나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 그리고 여론조사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과장을 하거나 또는 축소해서 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보도하는 경우,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단정적인 표현 등을 사용한 보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두 후보자 간의 격차가 표본오차 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1위, 대세 후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압도했다 등 기사 내용 중 단정적으로 표현을 해서 객관적이지 못한 여론조사 위반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례는 전국 단위 조사 결과와 특정 지역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서 조사 시점이라든가 대상 지역 등이 서로 다른 조사 결과를 지난달보다 상승했다고 표현하는 등 지지율의 변화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두 개의 조사 결과를 비교했으므로 비객관적인 보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처럼 지지율이 유사한 3명의 후보들은 제외하고 특정 후보자의 조사 결과를 부각하면서 적합도 1위라고 제목을 달며 보도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한 매우 잘못된 선거 여론조사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한 여론조사만 공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온라인 여론조사 등으로 임의로 실시한 대표성이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10명 중에 8명 지지율 1위라는 표현을 쓰는 것 역시 잘못된 여론조사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선거보도 심의 기준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보도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선거보도 의무와 그에 따른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역할, 또 심의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공정보도 의무 규정 이외에 언론인들이 꼭 알아야 할 선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거법 제96조 허위 논평 보도의 금지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제96조 허위 논평 보도 금지 조항은 선거법에서 언론사와 기자만을 특정해서 선거 보도의 내용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제한을 하고 있는 유일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 기자가 특정 후보자를 위해서 당락선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나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보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언론인이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선거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 혹은 후보자 비방 금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 금지 조항이 사실 언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보도를 통해서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신문, 방송과 같은 기존의 대중매체보다는 보도의 형식과 내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에는 간혹 특정 후보자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성 표현들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해당 조항과 관련해서 꼭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도 내용이 사실 또는 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때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선거보도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사의 기자 등 언론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언론인의 편향된 선거 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언론인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 등 매체가 다양화되고 일반 시민들의 언론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이미 공정한 선거보도 의무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 장치들이 선거법에 있는 만큼 2016년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언론인도 개인의 자격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개인의 자격으로라는 부분입니다. 언론 매체를 이용하거나 보도 등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고요. 개인의 자격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언론인의 언론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뿐만 아니고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 등의 게시 금지, 방송, 신문 등에 의한 광고 금지 조항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꼭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선거보도의 심의제도와 선거보도와 관련된 선거법 그리고 위반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선거보도가 다른 보도 형식과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후보자의 당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당 후보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선거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선거법상에서 후보자나 정당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이의 신청 제도도 있고요. 따라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후보자 정당의 공약을 설명하고 유세 상황을 보도하는 등 선거 보도를 할 때에는 더욱 엄격한 저널리즘 규범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는 저널리즘의 객관성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선거 보도는 사실에 기반하여 주관적인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 저널리즘의 원칙이 꼭 필요한 보도 영역입니다. 만약 후보자나 정당과 관련해서 왜곡, 확대되거나 축소, 은폐하는 보도가 발생한다면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선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올바른 투표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진실하게 보도를 해야 하지만 선거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선거 보도는 더욱더 진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 보도는 선거 보도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질과 능력, 성품이 형편이 없거나 불법적 사안과 연관되어 있는 후보자를 검증하고 유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은 선거보도 저널리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실제 후보자 의혹 제기 보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취재하고 점검해야 할 필수 사항들을 생략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치열한 선거 상황에서 대부분의 의혹은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단순히 옮겨서 보도하는 것은 적절한 선거보도 방식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거 상황에서 상대 후보자에 의해 제기되는 의혹은
과장, 축소, 윤색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의혹 당사자나 관계자, 증거자료 등에 관한 확인 취재 과정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의혹이 명백히 사실에 이르지 않더라도 언론은 그 의혹을 보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권은 취재와 확인을 통해 해당 의혹이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상당한 근거를 확보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혹 당사자에 대한 취재와 반론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은 선거보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SNS 등의 인용 보도에서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정 인플루언서나 논객, 정당 관계자 등이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SNS 글들을 그대로 전제해서 보도하는 SNS 인용 보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개인이 SNS상에 자신의 의견을 적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에 이르지 않는 한 선거운동도 허용이 됩니다. 문제는 이를 전달하는 언론의 선거보도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매체의 변화에 따라서 취재 방식도 다양화되고요. 저널리즘의 표현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유명인 등의 SNS 글 등을 인용하는 소위 따옴표 저널리즘이라 불리는 인용 보도들이 많습니다. 선거보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정 논객이나 정당 관계자 등이 후보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SNS 글 등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를 하거나 특정 커뮤니티 이용자의 게시글과 댓글만을 인용하여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거보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특정인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전제하여 보도하는 것은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의 저널리즘 가치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만 막상 이를 지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언론사 대부분이 정파적 특성을 띠고 있고요. 유권자들도 이러한 점을 대부분 알고 있고요. 또한 인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은 선거보도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선거보도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비판하거나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보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의 잣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노골적인 편들기, 선거운동에 이르는 직접적인 표현들, 특정 후보자 홍보용 보도자료의 일방적인 전제,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보도, 확대하고 축소하는 보도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 의심받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보도는 심의 규정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보도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선거에 있어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정당과 후보자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한 선거보도 심의제도와 같은 규제제도도 있어서 선거보도를 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거보도를 할지라도 사회적 공기인 언론에서 기사를 작성하는 책임 있는 언론인의 보통의 저널리즘에 대한 윤리의식 정도만 잘 지키면 심의 기준에 위반되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공정한 선거보도, 정확한 선거보도를 위해서 선거보도 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기사를 쓰거나 보도하기 전에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꼭 활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틀에서 모든 저널리스트들이 항상 유념하고 계신 특정 사안에 대해서 나는 이 사안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 그리고 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불편부당한가 라는 질문을 선거보도와 관련해서 항상 유념하시고 엄격히 고민하셔서 보다 공정하고 유권자를 위한 바람직한 선거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